예,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정욱의 법대로 5월 24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선거 딱 열흘 남았습니다. 열흘 남았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전해드렸던 지난주에도 이제 판세 분석을 해드렸는데 진짜 판세가 뭘까?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일주일 사이에 굉장히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되면 이제 선거 D-한 3일 되는 거죠. 예, 그때쯤에는 깜깜일 겁니다. 이제 여론조사 공표가 깜깜이가 되는데 그때쯤에는 아마 역전이 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가파르고 김문수 후보는 급상승하고 그리고 또 이재명은 급하락하는 이 상황이 됐는데 어제 특히 그 사회 분야 TV 토론 여기서 아직 이 TV 토론이 끝나고 나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이 여론조사 결과가 반영이 되면 저는 상당히 격차가 더 좁혀졌거나 거의 뭐 비슷한 수준까지 갔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일단 어제 그 TV 토론 한번 총평을 해주시죠. 그 전에 지난 1월에 경제 분야를 했는데 경제 분야는 조금 밋밋했어요. 네, 어제 어땠습니까? 저는 좀 재밌게 아주 봤는데 처음부터. 근데 그 경제 분야 토론에서 밋밋해도 아마 거기서 이제 그 호텔 노쇼 그 부분 경제론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그 전에 말한 거지만 이슈가 된 게 커피 원가 120원 이것 때문에 그 자영업자 중에 한 10% 이상 그렇죠. 이탈했다. 이런 이제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차 조사 때 그것 때문에 최근에 일주일 평균이요. 평균이 뭐 많이 좁혀졌어요. 그렇죠. 제가 자료를 받은 거 보면 따라서 이제 그때도 효과가 있었고요. 근데 그때보다 이번에는 더 이제 효과가 있을 거다. 더 좁혀질 거다. 왜냐하면 이게 어제 김문수 후보가 정말 맹공을 퍼본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 시작할 때부터 검사 사칭, 총각 사칭부터 해가지고 정치 역설, 강제 입원, 강제 입원까지 이런 식으로 이게 맹공을 퍼붓고 그리고 어제 거짓말이 많아요. 부정선거 갑자기 국정원 댓글 이거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억이 선택적 기억도 유분수지 그거 하나. 또 이게 헬기 타고 부산강에서 서울 간 거. 이것도 이게 본인은 거의 의식 없어 모르는 거고 오히려 이게 부산 병원 의사가 요청한 것처럼 새빨간 거짓말했잖아요. 본인도 그때 다 의식이 있었죠. 의식이 있었고. 그럼요. 따라서 이게 어제는 경제 분야보다 저는 더 여론에 상당히 파급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가장 파급력 있는 건 27일 정치 토론인데. 정치 토론. 그런데 여기서 이재명이 이번 공약 중에 불체포 특권 있죠. 이게 공약이 2022년에 있었거든요. 똑같은 게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없어요. 이번에 그거 빠졌습니까? 빠졌어요. 자세히 안 봤는데. 자기가 이게 신문 사석에 놨어요. 그때는 박빙이니까 윤석열하고 그때는 이게 중대범죄일 때 불체포도 포기한다 했죠. 이번에 5만 원 빠졌어요. 근데 김문수는 의원을 10% 줄인다 했잖아. 그렇죠. 아마 이게 27일이 그러니까 갈수록 토론할수록 이렇게 기하급수로 이재명 지지 빠지면서 김문수 지지 오른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이게 이제 계속 부정선거 관련해서 또 김문수에게 막 파고들었죠. 이재명이 막 파고들으니까는 또 뜻밖의 이준석이 이재명을 공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정선거 본인도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하니까는 2012년 대선 때 이야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그러니까는 그때 본인이 한 것을 국정원 댓글을 이야기했다. 그래서 부정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SNS가 지금 다 남아있어요. 그거 보면은 이것은 4.15 부정선거 이후에 최대의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당선된 데 대해서. 거기다가 이 투표와 개표에 대해서 거기도 부정이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투개표 부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국정원 댓글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이라고 했다는 식으로 전 국민을 향해서 쏘긴 거예요. 이걸 이렇게 보고 제가 적어 왔거든요. 페이스북에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제목이 몇 줄 안 되니까 전대미문의 부정선거, 투표소 수개표로 개표 부정 방지해야. 이러면서 지난 대선은 3.15 부정선거 능가하는 부정선거였다. SNS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서 개표 부정까지 투표소 수개표로 원천 차단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때 부정선거 주장한 게 장하나 의원, 강동원 의원, 횃불 시민연대 투쟁하는 분들을 응원한다. 그 사람들은 그때 다 부정선거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이죠. 성남시장 시절에 그 의원들이 그렇게 한 것에 본인도 동의도 하고 역대 최대의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정선거가 자기가 어제 변명을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투개표. 또 저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런 의심을 본인도 품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털보 김어준이가 주장한 걸 링크. 맞아요. 김어준이 있잖아. 예, 김어준이는 뭐라 했냐면 그 개표할 때 전자 분류할 때 보면 이게 미분류기 있죠. 예. 미분류기가 무조건 이게 박근혜 뭐 6, 문재인이 4로 이게 일정 비율로 조작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맞아. 만들었잖아요. 예. 그걸 이게 같이 동조해서 이재명이가 떠들었잖아. 근데 이제 와서 국정원, 원세훈. 야, 그 순간적으로 어떻게 그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니, 이거는 이게 미리 계획됐다 말이죠. 예상 질문이니까. 예상 질문에. 근데 여기서는 이걸로 물타기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제가 두 가지를 제안한 게 이걸 개혁신당에서 고소를 안 한대. 국민의 판단에 맡긴대. 근데 지금 오늘 그렇게 나왔어요. 허위사실 공표죄 남아있잖아. 남아있죠. 그러면 이게 고소 안 해도 선관위가 조사해야죠. 아니, 법이 남아있잖아요. 그렇네. 이거는 이게 무조건 선관위가 이거는 고발해야 됩니다. TV 토론에서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는 이게 의도가 분명하잖아요. 예상 질문인데 다. 그렇죠. 따라서 이게 저는 고소를 국민의힘 해도 돼요. 고소는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고소 고발은. 그렇죠. 이렇게 분명히 왜 아직도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는 살아있다. 이 말씀 드리고. 아직 자기들이 법안 발의해서 법사위에 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의 해명이 가증스럽잖아. 진짜 자기가 갑자기 뭐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무슨 이 기억이 이래. 지가 선택적으로 기억 나고 싶은 것만 나고 나기 싫은 거 안 나고 말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게 국민한테 또 사죄를 해도 시원찮은데 이걸 이게 말도 안 되는 건 우롱만 한 거죠. 국민을. 전혀 이게 반성빛이 없잖아요. 이게 아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또 거짓말을 하려고 미리 그 법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거는 그 거짓말을 한 거, 그 대통령 2022년 대선 때 거짓말 한 거, 고 김문기 씨 몰랐다, 무슨 뭐 백현동 이 이야기는 그 법을 없앰으로 해서 면소를 받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것을 이제 자기들 어차피 없앨 거니까 실컷 마음 놓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법을 없앨 수가 있는지 장담 못 하잖아. 그렇죠. 예를 들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되거든. 근데 국무회의는 아직도 우리가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따라서 몇 달 걸릴지도 모르고. 그때 문재인 때 두 달 걸렸다. 그럼요. 그 전에 대법원은 sak청 판결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이가 대선 떨어지면 전부 처벌돼야지. 그렇죠. 그 법이 통과되겠냐고. 이것도 그럼 또 처벌 되겠네. 또 되죠. 여기까지 다 처벌 되겠네. 대통령 만에 하나 집권하면은 이건 뭐 불소추 특권 해가지고 또 뭐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까지 이번에 또 걸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면서 이재명을 보면은 자기가 코너에 몰리면은 모든 것을 주제를 벗어나서 내란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을 내란,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이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데 이 내란 타령이 저는 굉장히 뭔가 지금 의도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내란 하는 것이 이번 선거도 처음에 이제 내란 프레임 가지고 내란 정치 프레임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끌어내렸죠. 그다음에 이 내란 가지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끝나고 나면은 내란 정치에서 대대적인 정치 보복이 일어날 것을 저는 어제도 그걸 느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프레임을 깨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이게 이번 대선이에요. 하나는 이제 진짜 대한민국 이 프레임 깨야 돼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까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이 이룩한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그러면 이게 다 가짜냐? 말이 안 되잖아요. 요건데 자기가 진짜 대한민국 요 프레임을 깨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내란 프레임인데 일단 저는 윤 대통령도 이게 내란이 아니에요. 자기들이 국회에서 소추할 때 내란이었다가 헌재에서 뺐잖아요. 뺐죠. 지금은 이제 재판 도중에 있고 아마 저는 무죄가 나올 게 확실하고요. 우리가 계엄의 당부당을 떠나서 이게 내란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국헌문란의 목적은 법의 정의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헌법기관을 상당 기간 마비를 시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국회는 2시간 만에 끝났죠. 그렇죠. 그다음에 선관위는 마비가 없잖아요. 진짜 마비를 6개월간 탄핵하면 6개월 마비되죠. 진짜 내라는 게 이재명 민주당입니다. 왜? 탄핵만 하면 6개월간 감사원이다 검찰이 마비되죠. 이게 진짜 내란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또 하나 더 하면 그럼 이게 100번 양보해도 김문수가 내란이 무슨 관계 있어요? 그러니까요. 계엄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가지도 않았잖아요. 국무회의에 가지 않았죠. 이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저는 프레임이고 진짜 내란 쿠데타 세력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받아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어제 그거 받아쳤어요. 뭐 내란 어쩌고 하니까는 그러면은 당신은 왜 그 진보당하고 선거연대했느냐. 예. 진보당은 이석기의 후신이고 이석기의 통진당의 후신이고 이석기는 내란 혐의로 지금 실형을 살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내란 세력이죠. 그러니까요. 예. 근데 어제 이제 김문수 후보가 하나만 이야기하던데 그러니까 그 총선에서 연대한 거. 근데 이번에 진보당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 했어요. 예. 후보 단일화 했으면 그 안에 이재명 안에 그 내란 세력하고 같이 한 겁니다, 이재명이.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이석기가 내란 선동으로 유죄입니다. 예, 그렇죠. 예비는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란 선동. 내란 선동. 예, 또 고소할까 봐. 그러니까. 또 고발. 근데 그때 이석기 통진당에 예. 그때 성남시장 돌 때 김미희 후보가 있었거든요. 있었죠. 예. 김미희 후보가 경기동부연합. 맞습니다. 이재명이가 연대를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때도 벌써 경기동부연합 예. 김미희 후보하고 성남시장 때 연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총선 때 비례 2석. 예. 그다음에 지역구 울산에 예, 예. 3석 예.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그 후보가 그 여성 외대 그 중앙시회장 있잖아요. 예, 예. 김재현인가? 김재현. 맞죠? 예, 예. 그런데 후보가 정해졌는데 또 이게 연대를 했잖아요. 단일화 한 겁니다. 벌써 이게 세 번째예요. 후보 단일화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김미희와 단일화, 예. 그다음에 총선 때 연대, 예, 예. 그다음에 이번에 대선 단일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누가 예. 과연 이게 이석기 예. 내란 세력하고 누가 한 몸이냐? 이걸 이렇게 우리가 역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좀 전에 이제 그 프레임도 깨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대한민국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은 그러니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그동안 가짜였느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진짜 대한민국 바로 이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석기의 후신하고 같이 손잡은 나라. 예. 이게 이 대한민국. 또 하나는 제가 최근에 두 가지를 느꼈는데 진짜 대한민국이란 말하고 연결시켜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뭐 호텔 경제학이나 이상한 막 경제 논리 하다가 또 그 국가 빚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은 뭐 무식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국가 빚. 그런데 그 전에 이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김동연, 홍남기 다 경제부총리였는데 그때 그 문재인의 포퓰리즘에 대해서 그 정통 경제 관료들이 계속 비판을 했어요. 그 안 된다고. 그 빚 늘어나면 안 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김동연하고 그 홍남기 두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통 경제 관료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앞으로 그 진짜 대한민국 이재명식 진짜 대한민국 되면 우리나라 빚 굉장히 늘어나는 나라가 될 겁니다. 또 하나가 지금 미군 지금 뭐 우리 지금 미군 최근에 수천 명 뭐 감축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 과거에 이재명이 미군의 주한미군에 대해서 점령군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점령군이면 쫓아내겠죠. 네. 쫓아내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지금 진짜 저는 좀 큰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이재명은 이제 집권은 막아야 되는 거고, 자 이제 정치 분야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정치 분야가 아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27일 화요일 날 토론회를 하는데 28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못 합니다. 깜깜이 기간에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하면서 그래도 여론조사는 합니다. 공표를 하지 못할 뿐이지. 저희들이 직접 말은 못하지만 어때 판사를 이제 읽어 드릴 때 말씀을 드릴 텐데. 집중 파고들 부분, 그 정치 분야, 조금 전에 이제 불체포 특권을 넣지 않은 부분, 이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정치가 완전히 사법을 장악을 하려고 하는. 예. 어제 그 이야기, 박범계 그거 참, 저도 어제 너무 황당하던데, 아니, 대법관들을, 네. 뭐, 그러니까 법관 자격 없어도 이제 집어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 이재명이가. 예. 자기는 이제 그 뒤집었죠. 발 뺐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아마 근데 박범계가 법사위의 간사입니다. 아, 간사죠. 아, 간사입니다. 법무부 장관 한 사람이 또 간사를 정청래를 견제하려고. 아, 정청래가 워낙 법도 네. 모르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뭐 100명 늘리자 어떻게 별의별 논의가 있다가 이제 그 정리가 된 거예요. 30명 늘리자. 그러면서 그 비법조인들 독일에는 하거든요. 독일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비법조인들도 하자. 이렇게 언론이 다 보고요. 이제 그 정식으로 당론으로 이게 발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지.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 비유하면 의사 아닌 사람이 병원장 하자. 아, 똑같잖아요. 수술까지 하는 거잖아요.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판결하자는 건 대법원. 의사 아닌 사람이 수술까지 하는 거죠. 수술도 하고 병원장하고 지금 못 하거든요. 영리병원이 안 되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이 그러면 제처럼
고생고생해가 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 딴 사람들은 미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법조인이 숫자가 또 이게 판검사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워낙 다 합치면 엄청나니까 역풍이 엄청나게 부른 거예요. 변협회장 9명이 성명까지 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내일 하는 법관 회의가 완전히 분위기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겠네. 조의대는 쏙 들어가고 그렇겠네. 오히려 외부의 제도 개선해가 사법 동력 흔든다. 이런 게 역풍이 엄청 부니까 이 법 쪽이 다 합치면 표가 의료계하고 비슷할 겁니다.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판검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 뭐 가족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꼬리를 내렸네. 혼내버린 거야. 이재명이. 야 박범계 너 왜 이게 마음대로 네가 알아서 개별 의견을 내? 그건 내한테 마치 뭐 보고도 안 하고 당론도 아닌 것처럼 박범계를 질책했잖아. 근데 박범계는 억울하지. 이 중요한 걸 이재명한테 보고 안 하고 했을까요? 그럼요. 이재명이 항상 이래. 딱 사고 터지면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꼬리 자르는 거죠. 잘 되면 내가 다인 걸로. 모든 공은 나에게. 모든 책임은 부하에게. 이게 이재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박범계한테 떠넘기니까 황당한 이런 게 상황이 오늘 벌어진 거예요. 아니 제가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심하고 2심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실심이라고 하잖아요. 3심은 법리심이잖아. 그러면 법률을 최고 전문가가 가서 앉아 있어야지. 그러니까. 법도 모르는 사람이 정청래 같은 사람이 아니면 어제 그 이야기도 나왔잖아요. 김어준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뭐 유시민 같은 사람이 그 진짜 판사들이 1, 2심 한 거를 가지고 마지막에 이거 재단을 한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조국 같은 사람도 하면 안 돼요. 사법권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사법권이 떨어졌죠. 최강희 같은 사람도 하면 안 돼요. 군법무관. 지가 대법원장 한다잖아요. 맞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저는 이 이야기를 이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소리를 듣고 그 전에 김동아가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가 이 법원의 판결에 민주적 통제를 가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 이야기하는 거구나. 얘들 준비해왔구나. 그럼 이재명도 다 생각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동아가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걸 이제 꼬리 자르기를 했는데 이런 여파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지금 모든 게 죽을 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게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주한 미군 문제도 그렇고 또 이번에 최근에 뭐 북한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도발을 하려고 했는데 잘 참아줬다. 뭐 그 황당한 소리를 했잖아요. 그런 소리 그 김정일이 잘 견뎌줬다. 이런 것들도 다 표 떨어지는 소리인데 지금 현재 자 D-11입니다 오늘. 자 D-11 진짜 판세는 어떨까? 자, 지금 제가 계속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전화면접원 조사, 갤럽이나 MBS에서는 여론조사 격차가 커요. 지난주까지 한 22%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ARS 조사, 여론조사 공정이나 아니면은 그 한국 자유 여론평판연구소, 그 아시아투데이하고 하는데, 이런 데는 격차가 한 그 7, 8% 가다가 지금 4%까지 떨어졌고, 갤럽도 어제 9%까지 격차가 떨어졌는데 이재명은 6%인가 확 떨어지고 김문수 후보도 한 그 정도 한 6%가 올라가고 이랬었죠. 자 그러면 진짜 판세는 지금 어떻다고 봅니까? 지금 이제 그 날마다 이제 그 한 3-4개에서 5개까지 저 에이스 리서치, 국민 리서치 조재목 선배가 이번 주에 그 17일부터 23일까지 이번 주에 이거 25개가 나왔더만요. 25개. 근데 이거 저번 주보다 4.4%가 좁혀졌어요. 결국 이제 이거 10.3. 지금 현재 이거 10.3이에요. 격차가. 이재명이는 48. 0.8이 빠져서.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거 좀 올랐어요. 3.6% 올라서 지금 제가 25개 다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이 25개는 그 ARS도 포함되어 있고 모든 게 다 전화 면접 포함되어 있고 무조건 지금 공표가 되는 모든 여론조사 25개. 가장 최근까지 어제까지.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그 10.3% 차이가 아직도 이게 나고 있습니다. ARS는 18개, 전화 면접은 7개가 있어요. 그게 이재명이가 48, 0.8이 빠졌어요. 근데 김문수는 37.7. 그러니까 10.3이죠. 근데 김문수는 또 이게 올랐어요. 뭐냐면 저번보다 그 37.7로 해가지고 3.3, 3.6이 올랐어요. 3.6이 이제 저 일주일 사이에 이제 올라갔고. 그다음에 0.8이 빠지고. 이재명 0.8이 빠지고. 그러면 이게 4.4죠. 4.4가 격차가 줄었다. 이준석이는 의미 없이 8.4. 이준석이는 1%, 8.4.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25개 여론 수치는 10이다. 근데 일주일에 4.4가
격차 줄고 있다. 예,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다음 주 요 추세면 예. 다음 주에는 이게 또 한 4~5% 줄면 예. 아마 이제 그 한 5% 예. 때로 이게 근접하는 게 아닌가 예. 수치상은. 예, 수치상은 일단 이렇게 보는데 예. 여기에 두 가지 이제 변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전문가들이 예. 하나는 이제 그 단일화가 역시 변수가 있고, 단일화 변수가 그건 있고. 이제 뭐 또 어떻게 될지. 예. 왜 수치상 보면 30%는 다시 이재명 가요. 이준석 표. 한 70%는 김문수한테 와. 예, 예. 근데 또 무형의 시너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이 2는 아니더라도 예. 두 사람이 합하면 1+1의 실제 효과가 2를 넘어설 수도 있어요. 예, 그거 하나가 이제 변수가 있고 예. 더 중요한 변수는 지금도 이게 여론에 안 잡히는 샤이 보수가 샤이 보수 있는 게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우리는 이제 계엄과 탄핵을 거쳤고 예, 예. 그다음에 그 경선의 예. 불협화음 예. 이것 때문에 아직도 예. 좀 분노해가지고 이제 그 여론 전화도 안 받고 저는 투표도 한 안 하겠다는 5% 사람도 있어요. 정도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미 이재명이는 몇 년 했고 신이 나서 이게 다 받아. 그럼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그 아직도 샤이 보수가 얼마 정도 예. 이 수치는 모르는 거예요. 예, 예. 이 두 가지 변수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그 숫자만 가지고 보면 예. 다음 주에는 한 5% 예. 오차범위로 예. 아마 이게 근접한다. 예. 그러나 이게 또 아직 단일화와 샤이 보수 예. 두 가지 큰 변수 때문에 예. 지금 판세는 오리무중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정확한 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다음 주까지도 지금 말씀하신 이 25개 여론조사 이제 전체를 그냥 이제 평균을 내서 이렇게 하면은 다음 주 돼도 한 지금까지 이제 추세를 하면은 한 5% 정도 그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지만은 그 정도 이제 격차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하고 투표는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샤이 보수 정말 좀 민망하거나 아니면은 실망을 했어. 특히 저번에 국민의힘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덕수 후보와 그 실망을 한 이쪽에서 투표장에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이제 이 송구권 혼수를 재방송하고 교대에서 오니까 이제 그 교대 법원 앞에서 이제 윤석열 의견 집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이제 그 제가 길이 많이 막혀 왔는데 택시 기사님하고 이제 하는데 이분이 저를 알아보고 엄청 우판데요. 이분이 꼭 이야기를 해달래. 자기는 이게 그 진짜 이재명이가 될까 싶어서 너무나 이게 그 안절부절 지금 이게 잠도 안 오고요. 예, 예. 밥맛도 없다는 거야. 예. 어떻게든 이렇게 우리 이기 된다. 근데 이렇게 국민들은 안절부절해서 이렇게 막 직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경선에 놓았던 소위 그 우파 쪽의 리더들 있잖아. 그렇죠. 지도자. 예. 특히 한덕수, 예. 홍준표, 예. 한동훈도 이게 뭐 돕긴 돕지만 예. 전적으로 안 돕잖아. 그렇죠. 너무 이게 화난다는 거야. 서면서 이거는 꼭 좀 이야기해달래. 예. 우리 국민들이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노심초사 맞습니다. 안절부절하게 이재명 막아야 된다. 예, 예. 이러고 있는데 예. 도대체 지도자들은 한강에 자연인으로 살겠다. 예. 나 이게 하와이 있다가 6월 18일 오겠다. 예. 또는 이게 자기 한동훈처럼 이게 그냥 번호 기호도 없이 자기 선거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미 국민은 결집되고 있어요. 근데 그 좀 지도자급의 옛날에 경선주자들 있잖아. 예. 이분들이 안철수만큼 해라. 나경원만큼 해라. 그러면 이게 저는 역전한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2부에서 다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 그 한덕수 또 홍준표 이 한동훈 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2부에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말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정치 보복 본인들이 피해갈 줄 알죠. 피해가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먼저 다칠 수밖에 없어요. 전부 다 지금 내란 프레임으로 대선 후를 자기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인지 저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들의 나라, 그 정청래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대법원장한테 그 협박을 하면서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세상 바뀝니다. 이상하게 바뀝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은 2부에서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론조사 관련해서 여론조사 지금 이게 고소 고발이 많은데 제가 고소를 당했어요. 참. 에브리 리서치라고. 있죠. 그게 발표하기. 저도 인용을 하는데. 저도 신문 보고 이제 방송했는데. 그러니까 거기가 ARS 조사여서 지금 오차 범위 내로 들어간 조사가 있는데 ARS 그 에브리 리서치뿐이 아니고 오늘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길 리서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계속 나오는데 그 여론조사를 그러니까 에브리 리서치는 저는 사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처음 하는데 제가 그 전날 여의도에 한번
이리서 저녁 모임 갔더니 어떤 분이 야 내일 그 좀 이게 건접한 한 4~5% 건접한 게 하나 논다 하길래 제가 근데 그 뭔가 싶어 왔다가 아침에 보니까 근데 에브리 리서치 기사가 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가 이 여론조사구나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제 소개한 거죠. 근데 이걸 고발한 거예요 사전에. 그 회사가 저한테 준 것도 없지만 근데 이게 제가 법을 알아봤더니 처벌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처벌이 돼요? 아니 이게 뭐 경선할 때 여론조사도 아니고 깜깜이 때도 아니고 여론조사다 보면 갤럽 직원들도 오늘 알아요. 그럼요, 이틀. 그럼 이게 오늘 밤에 여러 명이 안다고. 다만 이게 내일 뭐 10시에 언론에 뿌리더라도 이거야말로 이미 조사한 걸 뿌리는 거잖아. 아무런 문제 없는 걸 근데 이게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주는 거죠. 위축시키려고 말을 입틀막 하는 겁니다. 귀찮죠. 어제도 제가 양천사에 두 번째 가는데 그래요? 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게 탄압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4%대 논게요. 공정에 3.2. 공정. 3.2. 그다음에 아시아투데이 그 코프라 있잖아요. 코프라. 그것도 4.1. 그다음에 이 아까 에브리 리서치 하고 그다음에 오늘 한길까지. 한길까지. 연속 나오네. 이런 게요. 오히려 우리 그 보수청이 보통 이게 공정 이런 데 전화 오면 좀 받더라고. 나머지 잘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들 말씀드린 사회 보수가 거기는 어느 정도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게 오히려 누가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오차범위도 한 4~5개 지금 나오고 있고 25개 평균이 10인데 저번 주에보다 이게 4.4가 줄었잖아요. 그럼 이게 다음 주면 바로 이게 5%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어차피 오차범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게 박지원이가 진영 논리로 가면 이게 50대 49라고 그 이야기 했죠. 박지원이가 했잖아요. 했죠. 지금 구역으로. 자칭 정치구단이라는 박지원이 했죠. 어쨌든 지금 또 그 영남권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영남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남권이 제가 8080 이야기를 몇 차례 들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될 때 불리한 판을 흔든 게 80% 이상 투표, 80% 이상 득표. 이것도 지금 거의 그 캠페인으로 막판이 좀 할 필요가 있는 이런 것도 남아 있고 충청권도 심상치 않은 게스트 보터. 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자, 이어서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